최근 동북아 상공에서 전례 없는 전파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중국의 전략 방공 레이더망이 잡아낸 이 신호는 단순한 탐지용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항적과 함께 다중 주파수를 동시 발사하는 강력한 전자파가 연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었죠. 중국군의 레이더 요원들은 즉시 비상소집령을 발동했고 다층 방공체계 전역에 분석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석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그들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정체불명의 이 전파 발신원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였기 때문입니다. 이 레이더는 KF-21 전투기에 탑재된 실전형 AESA 레이더로 단순 시험 수준이 아닌 완성도 높은 성능을 발휘하며 실제 전투 환경에서의 작동을 검증 중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사실을 전하자마자 충격이라는 단어를 주저없이 사용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선진국과 중동 소수 국가만이 보유하던 최첨단 전자주사식 레이더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전투기에 통합해 시험 비행을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세계 방상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 레이더의 파급력이었습니다. 단순 감지 장비가 아니라 전자전, 통신 재밍 대응, 다중 목표 동시 추적까지 가능한 5세대급 전략 무기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겉으로는 KF-21은 아직 5세대가 아니다 라며 평가절하했지만 내부 군사 보고서에서는 500km에 달하는 탐지거리와 스텔스 표적까지 식별 가능한 정밀 추적 능력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항공전자 분야에서 완전한 독자 기술을 확보했음을 실전으로 증명한 첫 사례였죠. 특히 레이더 신호를 분석한 일부 군사 전문가는 미국의 F-35에 탑재된 레이더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미국, 유럽, 러시아가 독점하던 첨단 레이더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던진 것과 AESA 레이더의 등장 배경에는 오랜 시간 쌓인 기술 축적과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개발진의 집념이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 예산 문제와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개발 중단 위기에 직면했지만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도박에 가까운 결정을 내립니다. 완전한 국산 AESA 레이더를 목표로 모듈 설계부터 소자 제작, 신호 처리 알고리즘까지 전 과정을 독자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년 만에 시제품을 넘어 완성형에 도달하는 기적같은 성과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KF-21 기체에서 피토관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비행 성능과 주요 시스템이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는 의미이자 이제 남은 것은 실전 운용 능력의 최종 검증뿐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즉, KF-21은 단순한 시제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전장에 투입 가능한 수준에 근접해 있음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날 중국 레이더망에 포착된 전파 신호는 동북아 군사균형에 신호탄을 쏜 사건이었습니다. 전파 분석이 끝난 후 중국군 내부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 레이더를 보유한 국가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회람됐고 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전략 경고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첨단 항공전 기술의 공급자로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외신 보도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지는 한국이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한 것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방산 수출 지형을 바꿀 변수라고 분석했고 중동의 한 매체는 한국이 차세대 전자전 시장에 새로운 주도권을 잡았다. 는 기사를 헤드라인에 실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KF-21 AESA 레이더의 첫 실전급 비행 소식은 이렇게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뒤이어 공개될 KF-21의 핵심 기술과 잠재력은 앞으로의 국제 군사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있었으니까요. KF-21 보람에 탑재된 AESA 레이더는 단순히 목표물을 보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 장비는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이며 전장의 흐름을 지배하는 핵심 센서 체계입니다.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수백 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전파를 발사하고 수신하며 이를 초고속으로 처리하여 실시간 상황 인식을 제공합니다. KF-21에 장착된 국산 AESA 레이더는 기존 시제품의 한계를 넘어 108개 모듈을 훌쩍 뛰어넘는 고밀도 배열을 실현했습니다. 이 고밀도 모듈은 탐지거리와 추적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스텔스 표적이나 적어도 침투기와 같은 난감한 상대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한국이 전 세계 레이더 기술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레이더는 단일 표적만이 아니라 다수의 공중 지상 목표를 동시 추적하며 필요시 즉각 전자전 모드로 전환해 적의 통신과 레이더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탐지 기능을 넘어 전자전의 주도권까지 확보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신호 처리 컴퓨터의 성능이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초당 25테라플롭스, 즉 25조 번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신호 처리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군의 F-35에 장착된 약 17테라플롭스급 장비보다 70% 가까이 높은 성능으로 미국조차 자부하는 레이더 처리 기술에 한국이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효율을 높여 장시간 운용 시에도 발열과 전력 소모를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AESA 레이더의 또 다른 강점은 확장성과 응용 가능성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개발사는 이 레이더를 단순히 KF-21에 국한하지 않고 조기경보 통제기, 해상 초계기, 차세대 무인 전투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하는 방안을 병행 연구 중입니다. 특히 무인기 전용 소형화 모델은 공냉식 냉각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대비 부피를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고출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량 전투기나 소형 UAV에도 고성능 AESA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레이더 모듈의 설계 철학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각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일부 모듈이 손상되더라도 전체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투 중 피탄이나 기계적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예비 모듈이 역할을 대체하여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덕분에 KF-21은 장시간 전투 임무나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상황 인식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ESA 레이더는 적의 전파 감시망의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파를 특정 방향으로만 순간적으로 발사하고 즉시 다른 주파수로 전환하기 때문에 적의 경보 수신기에 포착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스텔스 임무 수행 시 결정적인 장점으로 작용하며 적 방공망 깊숙이 침투해도 조기 탐지를 회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KF-21위 AESA 레이더는 단순한 장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한국 방산산업의 기술 독립 선언과도 같습니다. 개발사와 방산연구진은 초기부터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으며 주요 핵심 부품의 상당수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해외 제재나 수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안정적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이 레이더는 KF-21의 심장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모든 임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중 우세 확보, 전자전 주도권 장악, 동맹국 수출 기반 마련까지 AESA 레이더는 KF-21을 단순한 한국산 전투기가 아닌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전략 플랫폼으로 끌어올리는 진정한 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 비밀과 성능 검증의 이야기는 곧 이어질 시험 비행과 무장 통합 과정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KF-21 AESA 레이더가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스펙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투기라는 플랫폼은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장비와 무장이 결합해 성능을 발휘해야 비로소 전력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진은 KF-21 시제기에 완성형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1년의 고강도 시험 비행에 돌입했습니다. 초기 비행은 주로 레이더 작동 안정성 검증에 집중되었습니다. 고도 변화, 속도 변동, 급격한 기동 등 다양한 조건에서 레이더가 표적을 안정적으로 탐지하고 추적하는지 평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AESA 레이더는 단일 표적뿐 아니라
서로 다른 고도와 속도에 있는 다중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며 우수한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레이더 반응 속도는 공대공 교전 상황에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목표 변경이나 탐지각 전환 시에도 지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장과의 통합 시험이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과 분리 직후 레이더 반응 측정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KF-21은 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표적 추적을 유지하며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 장치 간의 정보 교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실전에서 다수의 표적에 대한 순차 타격이나 방어 기동 중 발사한 미사일의 유도 안정성 확보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주목받은 시험은 전자전 환경 모의 테스트였습니다. 적 전파 교란을 시뮬레이션한 상황에서 AESA 레이더는 주파수를 순식간에 변경하며 방해 신호를 회피했고 목표 추적을 이어갔습니다. 전자전 능력은 현대 공중전에서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으며 이를 통해 KF-21은 단순히 공격 능력뿐 아니라 생존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전 검증 단계에서는 해외 군사 전문가와 기자들이 참관했습니다. 그들은 고속 비행 중에도 흔들림 없는 표적 추적과 장거리 탐지에서 보여준 정확도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한 유럽 방산 전문가는 이 정도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에 준하는 센서 체계를 갖춘 기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시험 비행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탐지 알고리즘의 미세 조정, 표적 식별 속도 향상, 그리고 전파 방출 패턴 최적화 등 매 비행 후 분석된 자료는 즉각 반영되었습니다. 개발진은 시험 한 번이 곧 기술 한 단계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비행 데이터를 최대한 실전에 맞게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기체 외부의 피토관 제거였습니다. 피토관은 비행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시험 단계에서 필수적이지만 완성기에 가까워질수록 제거됩니다. 이는 곧 KF-21의 비행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어 더 이상 보조 장비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며 기체 설계와 레이더 성능이 실전 배치를 향해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시험 조종사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AESA 레이더의 표적 식별 능력과 추적 안정성이 장시간 비행에서도 변함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급선회나 급강하 같은 극한 기동 후에도 레이더가 표적을 잃지 않았고 적 방공망 깊숙이 침투하는 시나리오에서도 탐지 성능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전투에서 조종사가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신뢰 요소입니다. 결과적으로 KF-21의 시험 비행과 실전 검증 과정은 단순한 성능 확인이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완성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각 단계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피드백은 곧이어 전개될 양산 준비와 수출 협상에서 강력한 설득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KF-21은 시험장을 벗어나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KF-21은 첫 공개 당시만 해도 한국판 4.5세대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첨단 전자 장비, 스텔스 형상 설계, 무장 호환성, 그리고 빠른 개발 속도 덕분에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 주요 전투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6,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KF-21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우선 생산 능력입니다. 라팔은 월 1에서 2대 수준의 저속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 계약 물량만도 수백 대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KF-21은 초기부터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둔 라인 설계와 부품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전력을 확충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KF-21은 경쟁력이 높습니다. 라팔이 초기에 AESA 레이더를 장착하지 못했고 이후 통합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와 통신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반면 KF-21은 설계 단계부터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기체에 최적화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장거리 탐지와 스텔스 표적 대응 능력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단순한 스펙 경쟁이 아닌 실전 운용에서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F-16과의 비교에서도 KF-21은 앞서는 부분이 많습니다.
F-16은 오랜 실전 경험과 다양한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장점이지만 기본 설계가 1970년대에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최신 전장 환경과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됐기 때문에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수준의 성능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성능 강화, 장거리 무장 호환, 무인기 연동 운용 같은 차세대 기능은 KF-21이 장기적으로 F-35와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비교하면 엔진 신뢰성과 유지보수 효율성에서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수호이 57은 강력한 추력을 자랑하지만 고장률이 높고 정비 주기가 짧아 운용 비용이 높습니다. 반면 KF-21은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안정성과 연비를 확보했고 향후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되면 유지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국제시장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폴란드 공군은 KF-21 시뮬레이터와 실기 체험 후 생산 속도와 성능의 균형이 탁월하다고 평가했으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은 FA-50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KF-21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전자전 능력과 무장 호환성, 그리고 미국 유럽제 무기와의 통합이 용이하다는 점이 수출 협상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F-21의 경쟁력은 단순히 기체 성능에만 있지 않습니다. 방위산업 전반의 서비스 패키지 제공 능력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훈련 체계, 시뮬레이터, 부품 공급, 장기 정비 계약 등 전투기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종합 운용 지원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도입국이 단기간에 전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 기체 판매에 집중하는 일부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KF-21은 국제 정치 외교 환경에서도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미국과 유럽이 대규모 무기 수출에 정치적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계약 구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력 증강이 시급하지만 기존 공급망에서 소외된 국가들에게 KF-21이 매력적인 대안이 되게 합니다. 결국 KF-21은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전통적인 평가 기준을 넘어 빠른 납기, 높은 기술 독립성, 장기 업그레이드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10년간 KF-21이 단순 수출형 전투기가 아닌 각국 공군력 재편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KF-21의 성능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중 하나는 바로 심장이라 불리는 항공 엔진입니다. 현재 KF-21은 미국산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한국은 장기적으로 동급 출력과 효율을 갖춘 국산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교체 차원을 넘어 완전한 기술 자립과 운용 독립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과제입니다. 엔진 분야는 항공기 개발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기술 장벽을 자랑합니다. 수천 도의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 초당 수천 회 회전하는 터빈 블레이드가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첨단 소재와 정밀 가공, 냉각 기술이 결합돼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이 독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엔진 조립 및 정비 기술을 축적해왔지만 원천 설계와 핵심 소재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엔진 핵심 소재인 인코넬 718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코넬 718은 니켈 기반 초합금으로 고온 고압에서도 강도를 유지하며 부식과 균열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 전투기 엔진 터빈 부품 제작에 필수적입니다. 이전까지 한국은 이 소재를 전량 수입해야 했으나 이제는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재 자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부품 수급의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제재나 공급망 불안정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국산화된 인코넬 718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에도 적용할 수 있어 민간 군수 양쪽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경험 또한 항공 엔진 기술 발전에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용과 항공용 터빈은 작동 원리가 유사하며 고온 내열 소재와 냉각 기술이라는 핵심 기술 요소를 공유합니다.
두산은 섭씨 1680도 이상의 초고온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냉각 코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9년까지 섭씨 1527도의 터빈 입고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국산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 내열 합금, 정밀 냉각 채널 설계, 고성능 표면 코팅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 중입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유지보수가 용이한 한국형 전투기 엔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엔진 기술 확보는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핵심 부품과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한 무기체계 운용은 언제든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산 엔진과 소재를 확보하면 KF-21뿐 아니라 차세대 무인기, 수송기, 심지어 민항기까지 독자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큰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KF-21 프로그램에서 엔진과 소재 기술의 발전은 단순 보조 요소가 아닙니다. 기체 설계와 전자 장비, 무장 통합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엔진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전투기의 가치와 수명은 크게 제한됩니다. 한국이 엔진 자립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완전한 전투기 개발국으로서의 자격을 확보하고 국제 무대에서 기술 종속 없는 진정한 독립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기술 개발 속도를 유지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방산업체, 연구기관이 삼각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기술은 세계 선도 기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F-21의 심장, 그리고 그 심장을 지탱하는 소재 기술은 곧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KF-21 보람의 개발은 단순히 한 기종의 탄생을 넘어 대한민국이 항공무기 체계의 주도권을 스스로 쥘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AESA 레이더, 스텔스 형상, 첨단 전자전 장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산 엔진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미래 공중전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은 명확합니다. 현재 블록 1에서 확보한 기본 성능을 바탕으로 블록 2에서는 생존성과 전자전 능력 강화에 집중합니다. 최신 방어 체계, 고급 섬광탄, 레이더 교란 장치, 적어도 대응 시스템이 통합되어 적의 탐지와 공격을 회피하는 능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블록 3에서는 스텔스 성능을 한층 강화하고 무인기와의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완벽히 구현하여 5세대급 전투력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무장체계의 국산화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KF-21은 미국산 AIM-120, AIM-9X 같은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하지만 2030년까지는 중거리 천룡 미사일과 단거리 유도탄 등 주요 무장을 전부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무기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KF-21의 설계 철학은 진화 가능성에 있습니다. 초기부터 기체 구조와 전자 장비 배치를 업그레이드에 유리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개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전투 지원 시스템, 차세대 센서 융합, 고출력 에너지 무기 통합 같은 첨단 기술이 등장해도 KF-21은 이를 수용할 여유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KF-21의 의미는 큽니다.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무기 제작이 아니라 국가 기술력과 외교력의 상징이 됩니다. KF-21을 보유한 국가는 첨단 공군력을 자국에서 유지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방산 외교를 펼칠 수 있습니다. 특히 KF-21은 기존 무기 공급망에서 소외되거나 정치적 제약이 있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KF-21은 한반도 방위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F-35, J-20, 수호이 57이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KF-21은 성능과 가격, 운용 효율성을 모두 갖춘 실속형 전략기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이 지역 안보 구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이 됩니다.
무엇보다 KF-21은 기술 독립의 상징입니다. 1950년대 전투기 한 대 없이 전쟁을 맞이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 수출까지 이는 노릴 수 수많은 있게 된 연구원, 것입니다. 기술자, 조종사의 노력과 국가 차원의 결단이 만들어낸 성취입니다. 앞으로 KF-21이 실전 배치되고 수출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이는 단순히 항공 방산 분야의 성공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와 이를 운용하는 인력이 완벽히 조화를 이룰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항공 전력 자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KF-21은 그 여정의 중심에서 미래 세대까지 기억될 이름이 될 것입니다.